자, 3의 항등식 볼게요. 항등식. 자, 이 항등식이라는 건 너네가 중학교 2학년 때도 한번 배우긴 했거든. 그러니까 등식이라는 게 있잖아. 등식. 등식이라는 건 등호가 들어간 식을 등식이라고 하지. 그리고 뭐 부등호가 들어간 거는 이제 부등식이라고 하는 거고, 맞지? 그럼 이 등식의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 뭐가 있지? 그건 부등호가 들어갔을 때. 항등식하고 또 방정식이 있지. 이제 컨닝 할 수 있잖아. 방정식 두 가지 있다. 그 이거의 차이는 뭐냐면 방정식이라는 거는 뭐 우리 앞에서 1차 방정식이라든지 뭐 2차 방정식이라든지 아니면 연립 방정식 이런 거 여러 가지 배웠잖아. 그치? 여기서 방정식이라는 건 뭐냐면 특정한 x값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얘기해. 다 안 쓸게. 너무 좀 기니까. 특정한 x값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식. 그걸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x-4는 0이라는 식이 있다고 쳐볼게. 그럼 요거 잘 봐. x에다가 2를 넣으면 성립해, 안 해? 성립하지. 근데 1을 넣으면 안 하잖아. 좌변이 마이너스 2니까. 그러니까 특정한 x값에 대해서만 성립하지. 3을 넣어도 성립 안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떤 수를 다 넣어도 성립을 안 하는데 딱 x가 2라는 숫자 하나만, 요거 하나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식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방정식이라고 한다고. 이때 이 특정한 x값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야? 얘를 해 또는 근이라고 부르는 거잖아. 맞지? 요게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하냐? 그치? 그럼 항등식이라는 건 뭐냐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얘기해. 항상 성립하는 등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x는 2x라는 식이 있다고 해볼게. 좌변 계산하면 뭐야? 2x지. 우변도 뭐야? 2x지. 그럼 좌변과 우변의 식 자체가 어때? 똑같잖아. 그렇다는 얘기는 x에다가 뭘 넣어도 항상 성립할 수밖에 없지. x에다 1 넣어도 성립하고 2 넣어도 성립하고 3 넣어도 성립하고 4 넣어도 성립하고 1억을 넣어도 성립을 하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런 게 항등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모든 x값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등식. 그걸 항등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하지?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 모든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는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이해하는 거야. 이해하냐? 됐지?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항등식이라고 대놓고 주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 다음과 같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 근데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 여러 가지 표현들이. 뭐가 있냐면 또 임의의 x. 임의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라고 나오면 이것도 항등식이라는 얘기야. 임의의 x라는 거는 이제 그 아무거나를 얘기하는 거거든. 랜덤 얘기하는 거야. 랜덤. x값을 아무거나 하나 잡고 대입해도 성립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x값에 대해서 성립하니까 당연히 그게 되는 거지. 아무거나 잡고 넣어도 성립한다는 얘기잖아. 이해하지? 그 다음에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거. 이런 것도 마찬가지 항등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x가 어떤 숫자든 간에 그냥 성립한다는 얘기잖아. 1이어도 성립하고 2여도 성립하고 x가 뭐든 간에 성립한다. 뭐 그런 얘기니까. 이해하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항등식에 대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됐냐? 외워야 돼 이거. 문제에서 어떻게 나올지 몰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맞지? 자, 그럼 이제 이 항등식에 대한 성질에 대해서 좀 볼게. 항등식의 성질.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그냥 보고 이해만 좀 해줘도 돼. 별로 어렵진 않아.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1차식 형태로 나온 건데 ax 플러스 b는 0 이렇게 나왔어. 요게 이제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나왔어. 문제에서 x에 대한 항등식. 그랬을 때 a, b의 조건을 구하시오 라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질이 나오는 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 다음 식이 모든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할 때 a, b의 조건을 구하시오. 뭐 항상 성립하기 위한 a, b의 조건을 구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럼 첫 번째가 ax 플러스 b는 0이라는 식인데
자, 이게 항등식이야. x에 대한 항등식. 그러니까 x에다 뭘 넣어도 항상 식이 성립을 해야 돼. 근데 우변이 지금 뭐야? 우변이 0이잖아. 그치? 그럼 좌변도 항상 x가 뭐든 간에 0 돼야 돼. 그럼 x가 어떤 숫자든 간에 이 부분이 0 되려면 a가 뭐 돼야 돼? 0 돼야지. 0 곱하기 무슨 숫자를 하면 무조건 어차피 0이잖아. 이해하냐 말이지? 그치? 그럼 0 더하기 b가 0 돼야 돼. 그럼 b는 뭐 돼야 돼? 0 돼야지. 이렇게. 이해하냐? 그러니까 요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돼. 첫 번째 성질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이번엔 2차식 형태. 마찬가지 이것도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대. 그러니까 x에 대한 항등식이래. 그러면은 마찬가지 a가 뭐 돼야 돼? 똑같이 0 돼야지. b는 0, c는 0 사용돼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x에 대한 항등식이면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나오잖아. 그러면은 x가 이제 그 등식마다 이제 주어진 등식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x가 있는 놈과 x가 붙어 있는 놈과 x가 붙어 있지 않은 놈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야. 이해하는 거야? 이렇게 분류를 해서 x에다 뭘 넣어도 항상 성립해야 되니까 그 앞에 x 앞에 개수가 0 돼야 되고 그 x가 없는 놈들도 마찬가지 0이 돼야 된다. 뭐 이런 말이라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 x가 있는 놈 없는 놈 구분을 하는데 근데 x를 갖고 있는 2차로 갖고 있는 애들이랑 x를 1차로 갖고 있는 애들이랑 x가 없는 애들로 분류하는 거지. 만약에 x가 또 3차가 있었으면 3차, 2차, 1차, 0차 이렇게 분류를 하면 되겠지. 이해하냐? 예를 들어서 봐. 못 믿겠어. 만약에 어떤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 그러니까 K에 관한 항등식이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봐. 3xk, 3kx 플러스 3y 마이너스 2x 플러스 6y k 마이너스 3k 플러스 6은 0이래. 이렇게 나왔어. 요게 K에 관한 항등식이래. 얘가 K에 관한 항등식이 되기 위한 x, y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 문제에서. 오케이? K에 대한 항등식이 되기 위한 x, y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요걸 이제 저 1번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K가 있는 놈과 없는 놈으로 분류를 하는 거지. 지금 K가 있는 놈이 누구야? 몇 번째 거야? 첫 번째 거 또, 네 번째 거 또, 다섯 번째 거 있지. 그럼 얘네를 K로 묶어주는 거지, 이렇게. 그럼 3x 마이너스 플러스 6y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지. 그리고 없는 놈들 따로 모아보면 어떻게 돼? 3y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은 0 이렇게 나오겠지. 됐어? 그럼 k 값에 관계없이 k에다 어떤 숫자를 넣어도 항상 이 식이 성립하려면 이 부분이 뭐 돼야 된다고? 0 돼야 된다고. 0. 그리고 얘도 뭐 돼야 돼? 0이 돼야지. 그치?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얘가 0이 되면서 동시에 얘가 되는 x, y 값이니까 둘이 뭐 하라는 얘기야? 얘 0 만족하니까. 그러니까 0이랑 3 마이너스 2x 이거 만족하라고. 둘 다 동시에 만족한 x, y 찾으라고. 그럼 이거 둘이 뭐 하라는 얘기야? 연립하라는 얘기지. 연립방정식 풀라는 얘기잖아. 이해하냐? 그러니까 뭐 이런 게 나온다는 얘기야. 이런 게. 됐어? 근데 이게 이제 지금 K에 관한 1차랑 그 다음 상수항 이렇게 나온 거잖아. K가 있는 놈, 1차로 갖고 있는 놈, 없는 놈. 그치?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지. 2차로 갖고 있는 놈, 1차로 갖고 있는 놈, 없는 놈. 이렇게. 그럼 그렇게 분류하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하냐 말이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X에 대한 다항식만 나오는 게 아니라 X, Y에 대한 다항식이 나올 수도 있어. AX 플러스 B, Y 플러스 C는 0. 이렇게. 이거는 이제 X, Y에 대한 다항식이야. X랑 Y에 아무 값이나 대입해도 성립을 한다는 얘기지, 항상. 그러려면 A가 뭐 돼야 돼? 1. 0. B가 얼마? 0. C 얼마? 0. 이것도 마찬가지. X랑 Y에다 뭘 넣어도 항상 성립하려면 얘네가 0이 돼야. 그래야 좌변도 0이 될 거 아니야. 됐어? 요게 이제 성질이야. 이해하냐?
자, 이걸 이용해서 또 뭐가 나오냐면 이런 것도 있어. 잘 봐. 1-1이라고 할게. 별거 없어. 잘 봐. 되게 쉬워. ax 플러스 b는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이렇게 나왔어. 이번에는. 마찬가지 이것도 x에 대한 항등식이래. 그러면 조건이 어떻게 돼? a가 뭐 되면 돼? a 프라임, 그렇지. 그 다음 b는 b 프라임이랑 같으면 되지. 이것도 사실 1번을 이용을 하면 되거든. 왜냐면 그러니까 이 우변에 있는 식을 좌변으로 다 넘기면 잘 봐. ax 플러스 b 마이너스 a 프라임 x 플러스 마이너스 b 프라임은 0 이렇게 넘기 이렇게 되잖아. 여기서 이제 x로 묶어주면 a 마이너스 a 프라임 x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이제 1번식의 형태랑 비슷한 거지. x가 있는 놈과 없는 놈으로 분류한 거잖아. 그치? 그럼 얘가 뭐 돼야 된다고? 통째로 항등식이 되려면 얘가 0 돼야 되고 얘도 뭐 돼야 돼? 0이 돼야 되잖아. 그치? 그럼 a 마이너스 a 프라임이 0 된다는 거는 a랑 a 프라임이랑 같다는 얘기니까. 그치?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매번 이런 식으로 너네가 풀라는 게 아니라 이런 원리로 그냥 얘랑 얘랑 같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야. 아니면은 그냥 아까도 봤지만 항등식에서 좌변과 우변의 식이 완전히 어떤 건데? 같으면 되잖아. 같으면 항등식이라고 부르잖아. 맞아? 그걸 생각해도 되고. 이해하지? 그러니까 뭐 x계수끼리 같고 상수함끼리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됐어? 얘도 마찬가지야.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a 프라임 x제곱 더하기 b 프라임 x 플러스 c 프라임. 이게 항등식이 된대. 그러면 조건이 어떻대? a랑 a 프라임 갖고 그 다음에 b 프라임, c 프라임 이렇게 하면 되지. 그치? 얘도 마찬가지고. 됐어?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항등식의 성질인데, 자, 그럼 이런 성질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항등식에서는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하냐면, 개수를 구하는 문제를 풀 건데, 그러니까 우리 방정식에서는 보통 해나 근을 구하잖아. 그치? 이걸 찾는 작업을 많이 하잖아. 근데 얘는 해가 있어, 없어? 아니, 그게 뭐야. 있어, 없어, 얘? 해가. 있긴 있어. 근데 몇 개야? 한 개, 수도. 무수히 많은 거지. 그치? 모든 x에 대해 성립하니까 무수히 많은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해를 구하는 작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보통 뭐 하냐면, 지금 이 성질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a-2의 x 플러스 b-3이 3x 플러스 7이래. 요게 x에 대한 항등식이래. x에 대한 항등식이래. 그럼 결국 얘가 뭐랑 같아야 돼? 3이랑 같아야 돼. 얘는 7이랑 같아야지. 이런 걸 구하는 거야. 그래서 a 값은 5가 돼야 되고 b 값은 10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 a, b를 찾는 거. 그러니까 이런 개수들을 구하는 거지. 정해지지 않은 개수들. 그런 작업을 여기서 할 거란 얘기야. 방정식이 아니기 때문에 근을 구하는 작업보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해지지 않은 이런 개수들, a, b 이런 것들을 찾겠다는 얘기지. 그게 이제 미정계수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정해지지 않는 개수를 찾는 방법이라고 해서 미정계수법인데, 첫 번째는 이제 그 개수대입법이 있어. 개수 비교법이 있어. 얘 어렵잖아. 그냥 말 그대로 뭐 하겠다는 얘기야? 개수끼리 비교하겠다고. 개수 비교하겠다고.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래. 그럼 a-2가 뭐 돼야 돼? 2 돼야 돼. 그럼 A값 얼마? 4. B-3이 뭐 돼야 돼? 6 돼야 돼. 그치? 그럼 B값 얼마? 9. 요렇게 개수 비교법이야. 개수끼리 같다고 해서 비교하는 거. 이해하냐? 이렇게 해서 이제 A, B 값을 찾는 거.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수치대입법이라는 게 있어. 자, 이건 뭐 하겠다는 얘기야? 수치대입법이니까. 뭐? 수치대입법이니까 뭐 하겠다는 얘기야? 대입을 하겠다는 얘기야. 적당히 아무거나. 그러니까 항등식, 얘가 지금 항등식이라며. 그럼 x에다 어떤 숫자를 대입해도 항상 성립을 할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아무거나 그냥 대입을 해보는 거야. 대입해서 그냥 찾아보는 거지. 근데 진짜 아무거나 대입하라고 해서 막 여기다가 막 17 같은 거 대입하고 막 그러면 미친놈이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좀 쉽게 찾을 수 있는 숫자를 대입을 하는 게 낫잖아. 뭘 대입하는 게 좋겠어? 2. 자, 0을 일단 대입하는 게 낫겠지. 0 대입하면 얘가 통째로 날아가잖아. 맞아? 그럼 날아가면서 얘는 b-3, 좌변은 b-3, 우변은 이거 날아가니까 6이 나오잖아. b값 얼마나 얘기야? 9가 되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숫자를 선택해서 대입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0 같은 거 대입하면 앞에가 날아가니까. 그치? 그 다음 A값, B값 구했지? 그 다음 이제 X에다 뭐 대입하겠어, 이번에? 0은 대입했으니까 또 안 되겠지, 그지? 못 써먹지, 이제. 뭐 1 같은 거 대입하면 되겠지, 1 같은 거. 1 대입하면 A-2 플러스, 여기 우리 구했잖아. B 구했잖아. 9 빼기 3이니까 6. 그 다음에 여기다 1 대입하면 2 플러스 6이니까 A 값은 얼마란 얘기야? 4란 얘기잖아, 4. 됐어? 뭐 이런 식으로 구하겠다 똑같지? 이렇게 구하는 게 수치 대입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적당한 숫자를 대입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하는 방법. 그게 수치 대입법인데 지금은 요거랑 요거 중에 뭐가 더 쉽겠어? 이게 훨씬 쉽지 지금은. 그제? 근데 이게 문제마다 조금씩 달라. 식이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고 생각하면 돼. 식이 어떻게 주어지냐에 따라서 이게 더 쉬울 수도 있고 이게 쉬울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 같이 사용할 수도 있어. 이해하지? 그러니까 너네가 식을 대충 보고 두 개를 한번 해보는 게 좀 제일 좋아. 둘 다 한번 해보고 둘 중에 쉬운 걸 니네가 찾아가는 거지. 이해하냐? 됐지?